이거 볼 때 여러분 고화질로 해서 보셔야 돼요. 제 얼굴 보는 거 아니고 책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초점 맞추라고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봅시다. 맨 첫 장을 한번 보자. 자, 맨 첫 장을 보면 이상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화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이게 화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원투 빠지고 그냥 화학이라고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까 다현이가 이게 뭐야 그랬는데 뭐 이상한 그림들이 있어요. 맨 첫 장에 이제 이상한 그림들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배울 건데요. 이거 읽어보면 거기 영어 막 나일론 66 이렇게 써있잖아요. 나일론이라고 하는 섬유입니다. 그 나일론이라고 하는 섬유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를 이게 화학식으로 나타낸 거야. 신기한 건 진짜 이제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다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 이런 거 되게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섬유예요.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데크론이라고 써있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넘겨볼까요? 다음 장을 넘기면 뭐가 나오니? 목차가 나오는데 여러분 목차는 그냥 이러이러한 걸 배운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물리, 화학, 지학 이거 지구과학이죠. 지구가 생명과학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네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네 단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 중간기말 이렇게 보라고 네 단원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다 네 단원이에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1단원 봐봐. 1단원 보면 화학의 언어 화학의 언어 제목 재밌잖아. 화학의 언어. 와우. 화학을 공부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 꼭 필요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졸라 말이 좀 생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질의 구조와 성질. 이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다. 야, 우리가 지금 원자를 배웠어. 그럼 이 세상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냐? 뭐 이런 거지. 절대로 아니야. 그 원자야. 아니야. 그 원자가 결합한 거죠. 그럼 이런 원자가 결합해서 너네들이 이루어진 거죠. 잘 결합되었어야 될 건데. 그럼 이런 원자가 결합하는 방식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방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2단원이에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지금은 아무리 봐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는 이제 커피를 탔단 말이야. 우리 밀크 커피 알죠? 믹스 커피. 이런 거 이제 활력소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탔어.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비두면 여기에는 물이 어떻게 돼? 다 날아가겠죠. 증발합니다. 그런데 이걸 뚜껑을 닫아 놓으면 증발해서 올라간 수증기가 띵 돌아다니다가 다시 물방울로 쏙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증발하는 속도랑 얘가 물 속으로 응결되는 속도가 똑같아질 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뭔가 상태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뭔 개소리야. 뭐 이런 거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이게 뭔지 조금 와닿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역동적 화학 반응. 제목 봐. 좋아. 근데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너네들이 화학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제목으로는 전혀 모르겠죠.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산과 연기. 들어봤지. 산연기. 채원아, 산연기 언제 배운 것 같아? 산이요? 마운틴 말고. 지금 이 중간고사 때 배웠. 진짜? 산이 나와? 몰라. 그치. 초등학교 때 배웠죠. 초등학교요? 5학년 때. 전 배운 적 없는데. 전 배운 적 없는데. 너무 동의사에 슬프다. 지인아, 산과 연기 배운 것 같아, 안 배운 것 같아? 괜찮아. 미안해. 갑자기 질문은 내가 미안해지잖아.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배웁니다. 그리고 그게 통합과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화학에 또 나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 화학에 또 나오고요. 그만큼 산과 연기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나와요. 그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산화환원. 들어봤나요? 미안해. 질문하지 말아야겠다.
이 산화원은 바로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요 녹 쓰는 거? 녹 쓰는 거 아니까 생각나지 다연아. 철 녹 쓰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어요. 그럼요. 요즘에 왜 언니! What do you think about? 이 말을 많이 들으면 별로 안 좋은 말인 거 아시죠? 뭐 생각해요, 언니? 저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여기 들어갔다가 반사돼서 나오는 거 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런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녹 쓰는 거가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런데 이번에 그 로마 아니야. 런던 올림픽 맞지? 런던 파리 올림픽. 올림픽. 파리. 파리 올림픽 그 메달이 그 녹슬었다고 하잖아요. 그 변색됐다고 그러죠. 그게 녹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만든 거죠. 금메달은 최소한 금으로 도금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이 아닌가 봐요. 그냥 금 색깔 나는 뭐 다른 거인가 봐. 근데 지금 거기 파리가 재정난이 엄청 심하대. 그래갖고 올림픽 하는데 그 선수촌에 침대 막 그거 이상한 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표명하는 건 환경을 생각한 올림픽이야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프랑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난 사실 그런 거에는 무관심이라. 나 올림픽 때 한 번도 안 봤어. 식단 그 선수 식단에 고기 안 준대요. 비건이래요. 비건이래요. 그리고 에어컨 안 틀어준대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좀 심한 것 같아. 버스에서 창문 열면 안 된대요. 총 맞는다고. 근데 버스 안에서 에어컨도 안 틀어준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 프랑스는 굉장히 이렇게 귀족의 나라 이런 나라 같은데. 자, 뭐 이제 여하튼 그런 것들이 산화환원이라는 거죠. 근데 산화환원은 내가 이제 녹 쓰는 것만 얘기하면 녹 쓰는 걸 생각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소입니다. 타는 게 산화환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배울 거예요. 배우다 보면 이런 제목은 다 까먹고 이제 내용만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주기율표. 근데 주기율표가 영어입니다. 그런데 영어답지 않은 영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나도 다 아는 영어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런 주기율표를 내가 이런 걸 넣어놓은 이유는 별게 아니고요. 그 원소의 쓰임새가 그림으로 표현돼 있어. 그럼 우리 영어 못 읽어도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죠. 자, 가장 왼쪽, 가장 위에 한번 봅시다. 가장 왼쪽, 가장 위에 어머나, 다연아 뭐라고 써있어요? 왼쪽, 오른쪽 알죠? 네. 뭐라고 써있나요, 여러분? 하이드로진. 하이드로진. 이거 못 읽어요, 언니? 이걸 물어본 줄 알았어요. 가장 왼쪽, 가장 위. 요거. H라고 써있죠. 그럼 H는 수소라는 거 정도는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영어로는 하이드로진. 요 정도 단어는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하이드로진. 그런데 이제 그것에 쓰임새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다 아는 단어야. sun, water, star.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럼 이 얘기 무슨 말이니? 자, 이제 이건 과학적 지식. 태양이나 아니면 스타, 별이죠. 이런 별들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원소가 바로 뭐라는 뜻일까? 수소라는 뜻입니다. 특히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요. 걔네들 거의 100% 가까운 숫자가 수소입니다. 아니 그럼 왜 수소가 이렇게 많지? 이게 바로 뭐냐면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죠. 제일 간단하게 생기는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원소가 수소. 그러니까 태양도 수소로 이루어진 거야. 그럼 별들도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소가 원자번호 2번으로 바뀝니다. 그럼 원자번호 2번이 헬륨. 그 헬륨으로 바뀌는 도중에 나오는 에너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야. 그게 태양 에너지. 그런 걸 배우는 건 통합과학의 지구과학 파트. 우리는 이제 이런 원소가 있구나.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을 쭉 봐봐요. 야, 막 눈에 확 들어오는 그림 있나요,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그림? 없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수소 밑으로 가봐. 이게 요즘에 핫한 거죠. 수소 밑에 보면 Li라고 써있네요. 채원아, Li가 뭐죠? 리튬. 굿자. 왜 이게 요즘에 핫하냐면 리튬으로 뭘 만드냐면 배터리를 만들죠. 여기 휴대폰에 있는 이 배터리 이름이 뭐야? 리튬 이온 배터리. 몰랐던 사람은 아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는요.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잖아? 되게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친구들을 휴대용 배터리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가벼워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른 배터리로 옛날에 쓰던 걸로 들어가서 졸라 무거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휴대폰 들고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손가락이 이제 부러지고 막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너네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20년 전에 30대 초반에 그때는 휴대폰 배터리가 겁나 무거웠어요. 맞아요. 니네 알아? 그거 막 이렇게 막 무기? 그거 알아요. 그래 그거 모토로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만한 휴대폰 이런 거 있잖아. 휴대폰 진짜 이만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터리가 무거워가지고 전체가 다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트북도 지금 노트북은 사실 엄청나게 가볍잖아요. 예쁘죠? 15년 된 노트북이에요. 난 색깔 좋아해요. 그 색깔들이 다 이래요. 근데 이제 저런 노트북들도 저거 사기 전에는 노트북이 말이 노트북이지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근데 그게 바로 배터리 때문이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요즘에 왜 핫하냐면 너네 저쪽 위쪽에 어떤 아파트에서 전기차가 폭발한 거 알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핫해지는 거야.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이런 지랄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위험하지 않게 잘 해서 사용하는 건데 가끔씩 그렇게 폭발을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 다 배웁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한 물질들이야. 금속인데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열나거나 아니면 충전할 때 과충전을 하게 되면 과충전이 뭐야? 너무 많이 충전하는 거죠. 너네 휴대폰 배터리도 막 100%막 빵빵 채워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얘는 그나마 이제 이게 조그맣고 그러니까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차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용량이 크잖아요. 그럼 많이 충전을 할 때 다 충전이 돼 있는데 계속 꽂아놓으면 여기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하대. 그래서 니네 휴대폰도 이거 오래 쓰려면 한 막 87, 8%만 충전하고 빼는 게 가장 오래 쓰는 거래. 진짜요? 정말 그렇대. 근데 우리 막 나도 87% 있으면 막 불안하잖아. 빵빵 100% 이렇게 충전해야 기분 좋죠. 근데 안 그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 휴대폰 폭발했다라는 얘기가 잘 안 들리지만 그 얼마 전만 해도 휴대폰 충전하다 폭발했다 이런 것들도 기사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리튬에서 원칙 배터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쓰는 것들도 너네들이 이제 커먼센스를 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게 화학을 좀 배우는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상식을 좀 이렇게 넓히는 거죠. 화학을 배우면 사람이 똘똘해집니다. 똘똘해졌어요? 아이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봐봐. 이런 것들은요, 나도 이런 거 이제 가르치면서 알게 되는 건데요. 베릴륨이야. 원자볼 4번입니다. 베릴륨이 딱 봐봐. 이런 거 영어 읽을 줄 알죠? 이런 거 영어 정도는. 에메랄드. 이런 거 좀 신기하잖아요. 베릴륨 같은 것들이 에메랄드라고 하는 그런 보석이잖아. 보석에 베릴륨이 하나의 원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내가 그래서 애정하는 주기율표예요. 다른 거 넣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아이크,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화학의 언어에서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주기율표, 원소기호. 그렇죠. 우리는 중학 2학년을 거쳤으니까 그 오른쪽에 7쪽에 먼저 보세요. 원소기호. 원소기호를 이제 원소가 어쩌고저쩌고 뭐냐 이제 이런 설명을 안 하고 이제 한번 원소기호를 써볼까요, 여러분? 자, 한번 써보십시오. 아는 것만 쓰세요. 어차피 틀리면 수정해야 됩니다. 언니 자꾸만 What do you think about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원소기호 한번 써봅시다. 괜찮아. 오늘은 아는 것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소기호라고 하는 거는 알파벳, 영어 또는 독일어 또는 그리스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파벳 하나 또는 두 글자로 쓰는 거죠. 지인이 왜 이렇게 얼굴이 익숙하지? 하나 또는 두 글자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앞자는 무조건 네 문자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다 틀립니다. 앞자는 무조건 네 문자,
뒷자는 소문자. 그러니까 일본에 봐라. 카드 미음이잖아요. 그러면 카드잖아. 너네 알죠? 나의 신용카드 할 때 그 카드 있죠. 카드 미음은 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앞자 카드, 대문자 C, 소문자 D 이렇게 쓰는 거야. 이름이요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크로 미음도 마찬가지야. 앞자 C, 크로 할 때 R, C, R 되게 쉽어요. 근데 이제 너네들 외워본 적이 없어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어디 보자. 우리 채원이 언니 공부 좀 하셔야겠네요. 네, 너네 이제 뭐 시간 좀 있잖아요. 엄마들이 학원을 막 여기저기 돌려도 어머 괜찮아. 원소 기호를 참조하고 있어요. 괜찮아. 왜냐면 이런 것들 있죠. 하다 보면 그러네요. 괜찮아요. 막 쓰지 마. 어차피 틀리면 지워야 되잖아요. 확실할 것만 쓰세요. 에이, 문장품들. 자, 우리 이제 하나씩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좋아요. 자, 쓸 거 좀 다 쓰셨나요? 오히려 밑에 쪽이 더 쓸만한 게 많을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원서비를 좀 많이 넣어놨잖아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한 뭐 20 몇 가지 요 정도 이제 외우고요. 이제 뭐 40개 써놨다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배운 게 좀 많죠. 근데 배운 것도 자꾸만 까먹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카드뮴 이런 것부터 이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카드뮴 CD, 크로뮴, CR. 그 다음에 루비디움도 이제 영어 단어 RB, 루비. 말 되죠? 그 다음에 아이오딘도 마찬가지야. 아이오딘 오딘의 I. 그런데 백금 봐봐. 우리말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너네 봐라. 백금하고 내가 괄호하고 영어 써놨잖아. 요 정도 영어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백금은 플래티넘의 PT. 이것도 꽤 나오는 것들이죠.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수은 이런 게 지랄 같아요. 왜냐면 영어면 그렇지. 영어는 머큐리야. 근데 이놈이 그리스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던 것들 있잖아요. 금, 은, 구리, 철 이런 것들은 그리스어를 쓰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수는 머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른 단어가 이렇게 출몰을 하는 거야. 그런데 수은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과정에 가면 기압 이런 게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때 기압의 단위에 수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도 영어로는 리드인데요. 전혀 다른 단어 PB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브로민은 영어 BR 브로민. 아연 이것도 영어야. 자, 옆에 징크 써있죠. 그 징크에 ZN 이게 바로 아연. 그 다음에 주석 이런 거는 그리스어네요. 영어로는 tin인데요. 그리스어로 SN. 그 다음에 또 인이다. 이런 단어 좀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인은 포스포러스 P. 영어 그대로. 황은 설퍼에 영어 그대로 S. 그 다음에 염소도 그대로 클로린. 그래서 CL. 그 다음에 아르곤이잖아요. 이것도 영어 그대로 AR. 칼슘 이건 거의 다 알죠? CA. 그 다음에 칼륨은 K. 그런데 봐라. 이건 우리는 그리스어를 그대로 읽는 거야. 칼륨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 애들이 자기 말로 번역한 거야. 포타슘 이렇게요. 그러니까 거기 영어로 써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런 게 또 뭐가 있냐면 나트륨도 그래. 나트륨 우리는 그냥 그리스어 읽어버린 거야. 나트륨. 근데 미국 애들이 번역했어. 소디움 이렇게 영어로 그냥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도 어떤 거는 그대로 읽지만 어떤 건 우리말로 번역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세슘 CS 스트론튬 이건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스트 아니고요. 스트론튬입니다. 그러니까 ST가 아니라 SR.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은 이것도 그리스어. 영어로는 실버지만 완전
완벽하게 다른 단어죠. AG. 이것은 이제 단어 이거 내가 이제 그리스어 몇 개 아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젠다. 근데 아젠다는 영어도 있죠. 미안해요.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AG 은이지 막 이런 거죠. 지자를 끝났죠. 은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금도 마찬가지야. AU잖아요. AU입니다. AN 아니고 AU인데 이것도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는 금이에요. 금이에요. 뭐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은 어우럼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다르죠. 영어는 골드인데 얘네들 그냥 오롬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이미 너네 지났잖아.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막 다음에서 원소 기호 틀린 거 고르세요.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왔죠? 왜냐면 그게 100%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단원이 그거니까. 그 막 애들 막 은하고 금하고 졸라 헷갈리고 막.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금이 AU라는 단어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은 AU. 금이 AU. 그랬더니 어떤 새끼가 은이 AU. 그러면 졸라 헷갈리는 거야. 선생님이 알려준 것만 기억해야지. 자, 그 다음에 구리는 구리, 쿠퍼. 그 다음에 니켈은 NI, 니니니 할 때죠. 그 다음에 코 할 때도 코코코 할 때 CO. 망가니즈, 이거는 MN. 이거 영어예요. 난 예전에 이거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엄마들도 마찬가지고요. 망가니즈라고 안 했어요. 그냥 망간. 이렇게 읽었죠. 그거 왠지 막 우리말 같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렇게 막 말을 짜내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야. 망간. 그 다음에 철. 자, 이거는 아이언이 철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리스어. 페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서 막 백부적인 단어들이죠?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절은 FE.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있냐면 너네들이야 뭐 이제 튼튼하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아니다. 여학생들은 생리하면 빈혈이 좀 있다. 저 좀 있었어요. 저도 좀 했어요. 그때 빈혈약 없잖아? 그럼 빈혈약에는 거의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뭐 페로 어쩌고 옛날에 뭐 어떤 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가 철이 원래 그리스어로 페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철분 많이 들어간 음식 많이 먹어줘야 돼. 뭐가 있나? 쇠를 씹어 먹어야 되나? 깻잎? 깻잎이 철이 많지? 그렇다던데요. 깻잎은 여러모로 되게 좋은가 봐. 거기 뭐 엽산인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되게 좋대. 엽산이었어요. 야, 너 뭐야? 너 죽다. 멋있다 말았어. 이 철분 쇠 먹고 막 이러면 되는데 숟가락으로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선지해장국? 선지. 짱! 맞아. 그거 진짜. 근데 나는 이제 못 먹으니까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나는 폐기를 했는데 짱 좋아. 진짜 빈혈이 없어져. 나 진짜 예전에는 빈혈 너무 심해가지고 나 이제 몸도 이렇잖아. 잘 안 먹어가지고 빈혈 되게 심했는데 진짜 그거 장점인 것 같아. 그게 너무 좋아 사실. 너무 싫잖아. 내가 알잖아. 짜증나. 그런 거는 이 학생들만 있으니까 이런 얘기 나면 좋네. 자, 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26번 발음은 BA 바바바. 그 다음에 규소. 여러분 규소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번역하기 전에는 너네 다 아는 단어 실리콘. 사실 정확한 단어는 실리카예요. 원소 이름은. 그래서 실리콘. 그래서 SI. 자 다현아 실리콘 들어봤나요? 네. 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 너네들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휴대폰 반도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건 이게 반도체인데 그래서 저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면 그게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좋아. 물론 나는 시험 문제는 안 내지만 커먼센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거 너네 다 알아요. 알루미늄 AL. 마그네슘은 Mg. 자, 나트륨은요 나 Na. 그 다음에 네온은 Ne. 네. 그 다음에 불소. 자, 이게 불소도요. 우리는 불소라는 말을 썼잖아요. 니네 교육과정은 불소라는 단어도 물론 쓰지만 주로 뭐라고 쓰냐면 플로린. 그래서 F 이렇게 들어갑니다. 불소, 플로린. 영어 단어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 다음에 헬륨은 아이크. 헬륨 그대로 쓰니까 He.
그 다음에 산소는 O, 그리고 질소는 나이트로젠이니까 다 아는 단어죠. N. 탄소는 뭐예요? C. 수소는 뭔가요? 그렇지, 하이드로진. 붕소는 뭘까요? B. 붕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붕소, 거기 이제 이게 보론이라 붕소로 번역했나? 왜 붕소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가 우스갯소리로 붕소는 붕소 이렇게 하거든요. 명신이요, 명신. 그 다음에 이제 리튬은 Li, 아까 그거 원자번호 3번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은요, Be. 그 다음에 우라늄은 U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우라늄은 처음 해보죠? 근데 이제 뭐 U 하나니까 별거 없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우리가 원소를 외웠어. 그렇다면 이런 원소가 뭐냐? 라고 물으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이렇게 머릿속에 막 지나간단 말이죠.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소. 어머, 아니 그런데요. 아니 도대체 이런 원소와 원자는 뭐가 다른가요? 그놈이 그놈 같죠? 그럼 원자도 마찬가지야. 저기는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게 바로 원자입니다. 그런데 원소랑 원자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라는 단어까지 똑같아. 그런데 원소는 쪼갤 수 없는 기본 물질,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는요 그런 단어, 용어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네들 봐. H2O야. 그럼 이제 너네들 할 거야? 얘들아 원소는 몇 종류야?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우리 물은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러면 얘를 한번 쪼개볼까요? 자, 우리 물을 쪼개면 이렇게 크다란 산소 하나랑 조그만 수소 몇 개가 나오나요? 2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 원자라고 하는 걸 먼저 볼까요? 원자는 쪼개고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쪼개면 원자는 몇 개야? 9자. 원자는 3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야 원소는 몇 개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서연아, 자 이거 원소는, 자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몇 개일 것 같아요? 1개. 아유 선생님이 잘못했다. 미안해. 알려주고 할걸. 자, 그럼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원소라고 하는 건 지금 지인이가 말했어. 2개? 이렇게요. 그럼 도대체 원소는 뭐니? 이제 우리는 구별하는 방법만 알는데 원소는요 원자의 종류를 말하는 거야. 아이쿠! 그럼 얘네들은 O하고 H하고 H잖아. 그럼 이렇게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3개인데 그 종류를 따지면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2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원소는 2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나면 별게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NH3도 한번 해볼까요? NH3. 자, 다현아. 암모니아 NH3를 쪼갤 거야. 그럼 쪼개면 원자 몇 개 나올까요? 네. 그렇지. 그럼 원소 몇 개 나올까요? 2개.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좀 많이 해볼까?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 야씨, 어디서, 본 듯한데, 뭐, 이상한 거 나왔죠? 포도당. 오케이. 포도당입니다. 그럼 포도당인데, 지인아. 아유, 그게 좀 많네. 자, 포도당을 쪼갰어. 그럼 원자 몇 개 나와? 24. 오, 굿자. 그럼 원소 몇 개 나와?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어서 셀통 과정 한번 해볼까요? 자, NH2, 2CO. 뭐야? 완전 듣보살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몇 개니? 서연아, 좀 어려운가요? 자, 이거 원자 몇 개일까요? 세개 어렵다. 나 진짜. 그래도 잘 세봐. 몇 개? 일곱. 18개. 자, 얘 하나, 얘 2개, 3개죠. 네. 그런데 그거 2배, 6개죠. 아, 3개 졸라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죠. 그러니까 총 몇 개? 원자는 8개. 그럼 원소는 몇 개? 4개? 굿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원자와 원소는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아, 또 해봐야지. 뭘 한번 해볼까? C2, H5, OH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채원아. 네. 자, 이거 원자 몇 개? 9개? 9개. 그럼 원소는 몇 개? 4개. 아, 에? 원소. 자, 원소는, 여기다 써야 되겠다. 자, 여러분. 원소는 누구의 종류를 말하는 거야? 원자의 종류. 그럼 여기는 몇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4종? 어? 세 종? 내 눈엔 자꾸 세 종류로 보이지? 세 종류. 왜냐하면 지금 이걸 구성하고 있는 건 C랑. 자, 얘랑은 어떤 거야? 아. 똑같은 거죠. H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O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몇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세 종류. 그 다음에 뭘 좀 한번 해볼까 또. 생각나는 게 없네. CH3, COOH. 자, 민규랑 얘 원자 몇 개? 8개? 놔두세요, 네. 하나, 8개 맞네요. 자, 8개. 그럼 원소는 몇 종류? 3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자와 원소를 구별하는 건 별것도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거. 오케이? 아니 그러면 원소를 원자랑 이렇게 구별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이런 원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이런. 그러면 이거 커먼센스 한번 볼까요? 지인아, 너 주기율표 본 적 있잖아요. 아까도 봤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율표에 현재 원소가 몇 종류쯤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 몇 개? 100, 130. 비슷한데 좀 많아졌네요. 그럼 얘네들은 몇 종류가 있냐면 이런 거 이제 또 커먼센스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108? 108? 그럼 비슷한 단어였어. 자, 외우기 더 쉬워. 118. 118. 이제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현재는 118종류야.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놈의 18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118? 아니, 그럼 이렇게 118종류가 되는 이런 원소는 얘네들 어떻게 분류할 거니? 첫 번째, 원소를 분류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그럼 전기가 통하는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금속? 자, 채원아, 철, 금속이 아니야. 아니, 맞아요. 맞아요. 야, 이게 철이 금속이 아니라면 내가 되게 당황스러웠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 여러분. 철 어디 갔어? 짠. 자, 얘 한번 볼까요? 얘는 주 물질이 바로 뭐야? 철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금속이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봐봐. 아니, 지금 철 이렇게 했는데 얘가 금속이라는 건 이건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 전화. 그러면 금속이 아니야. 금속. 맞아요. 근데 사실 너네 봐라. 이게 금속인지 아닌지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답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지식의 수준을 벗어나는 게 어떤 거냐면 칼슘. 자, 칼슘은 금속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금속인 거. 멋지다. 금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봐. 사실은 이게 너네들 나머지 뭐야? 그리고 금속인 거 어떻게 알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뭐를 가지고 금속인지 판단하는 게 나오냐면 이름을 가지고 금속인지 판단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금속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말로 번역한 거 말고 번역하지 않은 거는요, 말 끝에 이거 뒷방 중요합니다. 륨, 슘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것들은 다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금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붙일 때 커피 냄새. 커피 뽕는 집에서 커피를 뽀가가지고 막 냄새가 막 나네. 그런데 다 뭐가 있니?
이름을 붙일 때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헬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헬륨은요, 이름을 붙일 때 처음엔 금속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뭔가 이제 특징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는 금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 헬륨은 제외에, 그래서 이 륨틽식으로 끝나는 거 꼭 륨틽식뿐만이 아니라 카드미움 이런 느낌들이 있죠. 미움, 디움 이런 것들은 다 금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한 것들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철, 금속, 금은동 다 금속이죠. 우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잖아. 그런데 우리 애들 금 알고 은 아는데 여러분 동메달 할 때 이 동이 뭐예요? 그렇지. 그자. 그럼 이렇게 구리라고 하는 거 금속이죠. 그 정도는 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금속은 이름으로 얘가 금속인지 아닌지 알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성질. 겁나 중요해요. 이 성질을 바로 보니 금속은요, 아까 얘기했던 거 전기가 엄청 잘 통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금속의 대표적인 성질이야. 그런데 이 전기와 함께 세트로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열도 엄청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봐봐. 집에 있는 젓가락, 숟가락 이런 거 이제 엄마가 찌개 끓일 때 숟가락 이렇게 나요. 이게 간 보고 막 이렇게 막 거기 막 찌개다 이렇게 꽂아놓고 그럼 조금 있다가 막 그거 보면 졸라 뜨겁죠. 그러니까 국자 같은 것도 이런 쇠가 아니라 뒤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금속은 열이 잘 통하지만 플라스틱은 열이 잘 안 통해. 그러면 플라스틱은 금속이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그럼 금속이 아닌 걸 무슨 금속이라고 그래? 안에 B자? 비금속이라고 부르죠. 네, 플라스틱은 비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성질.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또 하나. 자, 진아. 왜 이렇게 얼굴에 뭐가 달라붙은 거 같지? 거미줄 있는 거 아니야? 진아. 자, 금속은요. 단단할까? 무를까? 네? 이거 생각 오래 하는 거 아닌데? 자, 금속은 단단할까? 무를까? 단단. 뭐라고? 단단. 단단. 자, 여러분. 금속은 단단하죠. 쌤 가위 너무 무서운. 이거 무서워요. 왜? 귀엽잖아. 이거 쓰시면 안 돼요. 하트잖아, 하트. 귀엽잖아. 오. 이거를 쓰죠? 자, 무서워요 가위. 야, 이거 보니까 엄청 단단하죠? 자, 단단합니다. 그런데 금속은 단단하다는 오개념이에요. 이제 말을 바꿔야 돼. 자, 여러분, 금속은 단단할까 모를까?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졸라 단단한데요. 이상한데요? 자, 그럼 이건 바로 어떤 거니?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금속들은요, 순수한 금속이 아니랍니다. 이런.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금속들 전부 다 금속이 합쳐진 거야. 무슨 금이라고 하죠? 합금. 오케이. 그럼 너네들이 보고 있는 이 단단한 것들은 다 합금이에요. 어머나! 아니 왜 합금을 만들죠? 말 그대로 단단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순수한 금속은 어떻다는 거야? 단단하지 않아. 어떻다고요? 무르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순수한 금속 무릅니다. 그러면 순수한 금속 보고 싶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께 엄마 나 돌잔치 할 때 받은 돌반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순금입니다. 너네 이 순수한 금속을 몇 K라고 부를까요? 24K. 들어봤죠? 아니 없네. 이거 있죠, 이거. 이건 금이 아니네. 이거 뭐 여하튼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다 단단하죠. 우리 18K라고 하잖아. 그것도 합금입니다. 14K도 합금입니다. 그러면 18K는 금 75%, 은 25% 합친 거야. 그럼 굳이 그걸 왜 합치니? 단단해지라고 합치는 거야. 만약에 여기다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안 단단하면 이렇게 하다 이렇게 막 휘어집니다. 그럼 모양이 망가지잖아. 그런데 24K는 99.99% 100%라고 하죠? 그런 금이에요. 그럼 그거를 엄마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반지를 봐봐. 그 반지를 보면 색깔이 누르딩딩하죠? 그거를 손등으로 이렇게 꾹 눌러보잖아요? 눌립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한 소리 듣겠죠. 너 뭐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사실 금 가격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금 가격은 모양이 아니라 질량으로 따지거든요. 그런데 뭐들 봐봐. 이게 물인데 그걸 이렇게 반지를 끼고 다녔어. 이렇게 낯선 금 반지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얘가 무르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부딪히면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24K 반지를 끼고 다니기엔 아주 부적당하죠. 요즘에 금값 졸라 비싼 거 알아요? 나 모르는 사이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봐. 마음이 아프죠. 막 몇만 원어치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든 반지는 무르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요 무르다 하나의 단어 너네들한테 기억하게 하라고 이렇게 겁나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금속은 어떻다고요? 무르다가 특징입니다. 그럼 얘가 무르다가 특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한자어 들어갑니다. 얘네들은요 무르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 너네들 미술 시간에 사오는 찰흙 있죠. 문방구에서 바로 사온 찰흙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손에다가 조금 떼서 놓고 이렇게 동글동글 돌리잖아요. 상상되죠? 그걸 돌리고 빵빵 때리면 어떻게 돼? 펴지죠. 이렇게 얘네들은 무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냐면 펴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한자어로 쓸 거예요. 그럼 편다 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자 여러분 펼땡 몰라. 자 펼전 전성이 크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나는 사실 표준성만 얘기하고 싶어요. 전성 따위 말하고 싶지 않은데 교과서에 전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근데 니네 다 아는 단어예요. 야 비가 막 많이 와. 그럼 엄마가 야 뭐 먹고 싶다. 전 그렇지. 그 전자가 이 전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전 모양은 어때? 넓게 펴져 있죠. 그래서 감자전 감자를 넓게 펴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한자가 막 그렇게 들어갑니다. 전성 펴지는 성질이 크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 아까 그 손 위에다 놓은 거 있잖아요. 빵빵 때리기 전에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봐. 그럼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비비면 어떻게 돼? 길게 늘어나죠. 그럼 그 길게 늘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색깔 바뀌었네. 길게 뽑아져 나온다. 뽑힘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니? 연주성. 그거 어떻게 알았죠? 기술 시간에 그래 그겁니다 그거. 배웠어. 네, 배웠나봐요. 배웠나봐요? 맞아요. 맞습니다. 언제? 니네들 기술하니까 생각해. 우리 딸이 우리 딸도 문정중 가는데 여기 지금 저기 대학생이야. 근데 얘가 맨날 외우고 다니는 거야. 시험 기간에 연전성 진짜 그렇게 외웠어. 연전성. 그냥 야 연전성이 뭐야? 몰라? 기술책에 써있던데. 근데 그게 뭔데? 그거 뭐 금속 어쩌고 막 이러던데? 금속이 연성과 전성이 좋다를 그냥 그렇게 외워버린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좀 뭔지 안 해. 좋아. 바로 이런 겁니다. 금속은 연성과 전성이 좋다는 건 무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라는 거죠. 우리 언니 외모도 기억도 안 나요. 큰일 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연성과 전성이 좋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금속의 성질이야. 그런데 자, 또 하나 너네들 꼭 기억할 거. 너네 이제 다 배운 거니까 여러분 양이온과 음이온을 배웠잖아. 그렇다면 금속은 100% 무슨 이온이니? 양이온입니다. 자 금속은 무슨 이온으로 존재한다고요? 양이온으로만 존재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우리 비금속 있잖아요. 비금속은 뭔데요? 자 여러분 비금속과 금속은 성질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비금속은 전기도 안 통하고 열도 안 통하고 다 안 통해. 단단하고 그래서 자 이름도 봐봐. 비금속은요 너네들 원소 이름 알고 있는 것 중에 뭐뭐뭐 숫자로 끝나는 거 있죠? 얘는 비금속입니다. 자 뭐뭐뭐 숫자로 끝나는 거 지인아 하나 생각해봐. 뭐 있어? 그렇지 비금속입니다. 자 채원아 뭐 있어? 수소. 그렇지. 서연아 뭐 있어? 산소 맞습니다. 또 뭐 있어? 산소? 했는데. 자 빨리 다른 거 했어. 했는데.
자, 생각나는 거 없어? 또 뭐 있어? 양소. 질소, 염소. 그렇지. 이런 것들이 다 비금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우리는 웬만큼 얘가 어떤 원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 금속과 비금속 주기율표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주기율표 쓸 건데 주기율표를 쓰면 금속은 주로 어느 쪽에 몰려있니? 왼쪽에 몰려있습니다. 비금속은 주로 오른쪽에 모여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율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주기율표를 외워야 됩니다.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는요. 이 주기율표 자체가 정답이라서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우자는 얘기만 나오면 막 서연이 막 큰일 났다 막 이런 소리야. 그런데 외워야 돼. 이거는요. 안 외우면 공부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란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부를 말하는 거야. 특히 이제 우리 통합이잖아요. 거기서 이 주기율표는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금속은 어느 쪽에 모여있다고요, 여러분? 주로 왼쪽. 주기율표 왼쪽. 그 다음에 위아래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아래편에 많이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은 왼쪽 아래. 그럼 너네 봐봐. 비금속은 어느 편에 몰려있겠어요? 오른쪽 위. 이 표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속과 비금속이야. 근데 문제는 아니 세상 어딜 가나 꼭 박쥐 같은 것들 있죠. 금속, 비금속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꼭 거기 중간에 끼어있는 애들 있어요. 그럼 그런 놈들 너네 다 아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나왔던 단어. 자,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니까 도체,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뭐라 그래? 부도체 또는 절연체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의 중간 성질을 띠는 놈들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반도체. 그렇지! 반도체라고 하는 놈이 나옵니다. 그럼 반도체는 아까 누가 반도체로 쓰인다고 했어? 그럼! 스테레오니콘.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GE는 이제 우리는 외우지 않았지만 저만윤? 계란만. 그렇지, 저마니움. 나 콩글리시 들 뻔했어. 저마니움. 옛날에 우리 엄마들 이렇게 게르마니움 팔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저마니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독일이 영어로 저먼이잖아요. 저먼. 근데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먼이라고 안 하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저먼족 있잖아. 저먼족. 무슨 족이라고 했어요? 게르만족. 이게 게르만은 되게 친숙한데 저먼은 너무 안 친숙해요. 근데 이게 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저먼으로. 그래서 이것도 저마니움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런 반도체는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니? 조금 아까 금속은 왼쪽에 있다고 했죠.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간 경계쯤에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반도체가 뭐야? 그럼 니네들은 대답할 때는 금속과 비금속에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경계 이렇게 말해주면 이게 정답이 됩니다. 물론 반도체의 기술적인 의미가 있겠지.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니? 금속과 비금속의 가운데잖아. 그래서 그런 말로 준금속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근데 준금속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반도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너희들 머릿속에 더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반도체는요. 이렇게 쓰이는데 화학에서는 그냥 이름만 배우잖아. 물리 가면 반도체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조금 배웁니다. 화학은 안 다룹니다. 근데 이제 말이 반도체잖아. 요 말만 우리 원래 전기가 통할 때는요. 와우 야 이거 구리. 그러면 구리는 전기가 어느 방향으로 다 통해요. 그런데 반도체는 전기가 반만 통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니?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거 있죠.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 휴대폰 봐봐.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정보 전달이잖아. 그럼 정보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딱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반도체가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뭐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면 여기서 나타나고 말도 안 되는 이 정보가 전달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도체는 이런 데 다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도체 엄청 중요한데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물론 기본 원리는 좀 알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이런 것들이 원소에 대한 기본이야. 그럼 이런 기본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주기율표를 외우기.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기율표가 나오죠? 아, 주기율표. 지인아, 주기율표 외워본 적 있죠? 자, 주기율표. 지금 수선 중이세요? 자, 원자번호 1번.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지. 그러면 수소 다음에 2번 누군가요? 그렇지. 저쪽 끄트머리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리튬. 4번 베릴륨. 5번 몰라요. 금속. 자, 6번 산소. 그 다음 질소. 그 다음 O FE 뭐? FE? F. 그 다음 네, 좋아요. 자, 오늘까지 몰라도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외울 때요, 어떻게 외우든 니들 마음이에요. 보통 이제 뭐 앞자만 따서 외우잖아. 리베, 붕탄, 질산, 플레 그렇게 외워도 되고요. 네, 저 유치하게 리베, 아까 리베. 자, 독일어 우리 리베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아니, 언니, 야, 유일하게 우리 독일어 고등학교 1년 배웠는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단어들 I love you 이런 것만 기억난단 말이야. 리베가 진짜로 사랑한다는 거야. 이히 리베 디히 나 너 사랑해 뭐 이걸 독일어로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리베가 진짜로 사랑한다. 근데 누구를 사랑하니? 박씨? 우리 딸이 박씨야. 리베 비씨? 근데 걔를 사랑하는 마음이 노오프네 콩글리시야. 그래서 리베 비씨 노오프네. 노프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노오프네야. 리베비씨 노오프네. 수헬 리베비씨 노오프네. 그런데 자, 읽을 때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끊어를 읽게 하셔야 돼요. 수헬 두 개 끊어 읽으셔야 돼요. 오케이? 너네만 여기 1번부터 20번까지 일렬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리베빈타지사플레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꼭 끊어서. 그럼 그 다음도 몇 개 끊어야 되냐면 8개 끊으셔야 돼요. 자, 수헬 리베비씨 노오프네. 리베비씨 노오프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딸내미를 졸라 사랑해가지고 나만 짝사랑하는 거예요. 졸라 사랑해가지고 내가 나만 알고 있는 뭔가를 걔한테 해주고 싶어. 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죠. 나만 알지. 그래서 그 나만 알지가 겨우 뭐니? PS 콜라. 나만 알지 PS 콜라. 자, 또 한번 해볼까요? 리베비씨 노오프네. 그래서 걔한테 뭘 주겠다고? 나만 알지 PS 콜라. 그랬더니 걔가 그거를 마시고 크크 하고 트름을 했더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수헬 리베비씨 노오프네. 나만 알지 PS 콜라. 크카. 원래는 2개 아닙니다. 여기 18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외우는 거 여기까지. 이거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가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같은 세로줄에 뭐가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줘야겠죠. 앞자만 따볼까요? 수리나카. 미안해. 수리나. 내가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잘은 못 마셔. 뭐야 이거. 자, 근데 얘들 봐요. 이렇게 수리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갈 거니? 그 밑에까지 더 외워줄 겁니다. 루비듐, 세슘, 프랑슘. 자, 이거는 아까 외울 땐 없었죠. 아까 내가 왜 스칸디나비아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프랑스 할 때 이거 프랑스의 프랑슘입니다. 수리나카 끼어있고 루세프. 수리나카 루세프. 앞자만 떼는 거야. 자, 재원아, 수리나카 루세프 한번 해봐. 수리랑카 루세프. 처음에 거로 나와서 가죠? 근데 그걸 이제 네 거를 만들어야 돼. 수리나카 루세프. 해봐. 수리랑카 루세프. 뭐? 스리랑카? 수리나카 루세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도 데마카
욕 나옵니다. 스바라. 베마카 스바라. 베마카 스바라. 자, 주인 한번 해봐. 베마카스바. 자, 베마카스바라. 자. 베마카스바. 이것도 짝짝 붙죠? 베마카스바라. 베마카스바라. 베마카 스바라. 소리나카 루세프, 베마카 스바라. 그 다음에 이것도 세로 줄로. 동수 알루미늄이니까 이거는 뭐? 붕알. 붕알. 그 다음에 이거는요. CSI.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CSI? 어디서 들어봤어? 드라마? 미국 드라마? 그거 있잖아. 에이. 그러니까 막 한번 생각하지 말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합니다. CSI가 인과 질소죠? 인지를 잡았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잡고 나서 걔네들이 뭐라 그래? 예스! 우리 인지를 잡았어. 근데 인지는 졸라 빡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빡쳐라. 자, 이거 세로 줄 들어갑니다. 폭시브랄. 아니요, 폭시바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CSI가 인지를 잡았어. OES 폭시브랄. 같은 세로. 이거 저기 또 유해 동영상 찍힐 수 있어요. 진짜 자꾸 유해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애들 막 안 보여요. 막 동영상이. 동영상이 이상하다. 삭제된 동영상 뜨면 그거 유해 동영상 뜨는 거예요. 그럼 저기 엄마 아이들을 보셔야 돼요. 다시 CSI가 같은 세로 주에 있는 거야. 인지를 잡았죠? OES 폭시브랄. 이렇게 욕을 해도 우리는 인지를 막 잡고 그런 일을 다 해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건데 화학은요. 주기율표에 같은 세로줄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진이 지금 듣고 있어. 이거까지 한번 좀 쉴게요. 같은 세로줄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외우는 거야. 수리나카 루세프, 베마카스바라, 붕알, 누가? CSI가 뭘 잡았어? 인지를 잡아. 그리고 뭐라 그랬어? 폭시바라. 거기에 꽂혔구나. 이러면 안 돼. 먼저 뭐 해야 돼? OES 먼저 하고 그 다음? 폭시바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돼? 해내야 돼. 해내야 되죠. CSI가 인지를 잡았죠. OES 폭시브랄 해내야. 같은 세로 줄 있는 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나 이런 수업 처음. 이온식.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지인아, 자, 원자번호 1번이 누구예요? 수소. 그렇지. 그럼 이제 거기 이유가 들어가죠. 그럼 왜? 타연아, 왜 수소가 1번일 것 같아요? 가장 안정적이라서. 이런 대답부터 처음 나왔는데요? 오. 안정적인 건 얘가 더 안정한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 그런데 그 전자가 한 개라서. 전자관계라서 어디에나 붙어서? 이렇군요. 가장 키가 작아서. 그건 연결이 아니야. 야. 그 옛날에 우리 때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나 맨날 안 뻗어. 지금은 큰데 맨날 안 뻗어. 조그만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원자도 자 지금 키가 작아서 이런 말이 나왔잖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멘델레예프라는 아저씨는요. 수소에게 너 제일 가벼우니까 1번 해.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벼운 순서대로 원자번호 1번, 2번, 3번, 3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모즐리라고 하는 화학자가 원자번호를 매겼어. 지금 진이 와가지고 막 계속 하품하고 있어. 근데 저런 날이 있어요. 나 어제 하루마다 계속 하품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원소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원자번호를 매기는 거니? 원자번호는요.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입자의 개수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너네들은 뭐를 알아야 되니? 원자의 구조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답니다. 아이고, 그럼 너네 봐. 원자 구조하면 대략 이렇게 막 원자 이렇게 막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그려져야 됩니다. 전혀 안 그려진대 막. 자, 다음 시간부터 그려져야 된다니?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니? 원자는요, 그냥 되게 단순해요. 원자는 둥그래.
마치 탐방중학교 운동장만하게 이렇게 확대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우 원자가 우리 학교 운동장이야? 그럼 이제 마당에 가가지고 중심에서 마당 운동장 거기 중앙에서 모래알 하나를 딱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서 있잖아요. 얘가 원자 핵 사이즈.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핵이 이 정도로 조그맣구나. 그런데 그렇게 조그맣게 그려놓으면 공부하기 지랄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따만하게 마치 큰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모래알 하나. 저연아 핵 사이즈가 뭐라고요? 운동장에 모래알. 당연하죠. 운동장에 모래알 하나. 그럼 이렇게 있는 운동장에 모래알 하나가 바로 원자 핵이라는 거죠. 그럼 이 핵 안에 그렇게 조그만한데 겁나 중요한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를 띠는 입자 이름 뭐예요? 오케이. 어디선가 들어봤죠? 그럼 플러스를 띠는 입자. 자, 플러스가 양성이니까 양성을 띠는 입자, 양성자. 그런데 문제는 플러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있어. 그럼 지들끼리 막 플러스냐? 나는 싫어해. 까자. 막 이렇게 막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막 싸우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니네 왜 싸우고 그래? 그럼 중간에 싸운 걸 말려주는 친구. 니네들 때려보지 마. 이렇게 싸운 걸 말려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표현입니다.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절대로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밀어내는 힘을 완충시켜주는 전기를 안 띤 입자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그럼요. 중성을 띠는 입자, 중성자. 그리고 그들 바깥쪽에 그들 주변을 빙글빙글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죠. 자, 이런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굿자, 전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서연아, 원자면 운동장? 모래알? 네. 그러면 그 모래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양성자, 중성자. 굿자. 그리고 바깥쪽에 이 전자들이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는 거죠. 나뭇잎, 운동장에 굴러다니고 있는 나뭇잎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자의 모양을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막 지금 이 핵보다 전자는 정말 더 작아요. 작기로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전자는 사이즈는 작은데 그 운동장 전체를 굴러다니는 거야. 운동하는 그 공간이 어떻다는 거야? 넓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럼 이들의 가장 간단한 성질들을 좀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들의 성질을 기억할 때는 뭘 기억하는 거냐면 이들이 띠는 전기, 전하의 종류, 그리고 또 그들의 질량, 그냥 질량이 아니라 질량의 비율을 좀 기억할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이런 전하라고 하는 건 왜 이름이 양성자입니까, 여러분? 무슨 성질을 띠기 때문에? 양성 플러스 성질이죠. 중상은 없어요.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너네 봐봐. 지금 여기 있는 플러스, 중성자, 전자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뭘 쓸 거냐면 양성자 하나가 갖는 전기의 양을 숫자로 쓸 거야.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쓰는 이 숫자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걸 좀 느껴볼 건데요. 마이너스 19제곱. 설마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1제곱 0.1 이런 거 알죠? 좋아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야. 어우 숫자 졸라 작은데? 이런 느낌 정도는 오죠? 그런데 이 숫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의 핫포인트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전자 하나가 갖는 전하량도 10의 마이너스 19제곱 클롬이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니? 자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는요. 그들이 갖는 전기의 량은 똑같아. 그런데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똑같으면 얼마? 쌤 뭐가 될까요? 중성.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떤 거와 연결되는 거냐면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원자는요 플러스도 갖고 있고 마이너스도 갖고 있죠. 그런데 모든 원자는 중성입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야. 왜 포인트가 되냐면 원자가 중성이라는 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마이너스인 전자의 개수는 어떻다? 같다. 이걸 오늘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뭐야 졸라 쉬운데 뭐 저걸 꼭 넣어야 되나? 네, 쉽지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머,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원자가 중성이라는 건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는 전자와 양성자가 똑같은데 요 놈들은요 그들의 질량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자 봐봐. 이 전자는요 아주 빙글빙글 나뭇잎처럼 돌아다니고 있죠. 그럼 이거는 가볍다는 거야 무겁다는 거야? 가볍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이 팩들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잖아? 다 가벼워. 쟤도 가볍고 쟤도 가볍고 쟤도 가볍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끼리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전자가 졸라 가볍구나. 마치 내 몸을 원자라고 하면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얘네 머리카락 하는데 찌 빠졌죠. 오늘 머리가 어때? 졸라 빠졌네. 막 빠졌어. 그럼 막 가벼워졌어. 내가 가벼워졌네. 그리고 막 저울에 올라가. 가벼워져? 너무 슬프지만 안 가벼워지죠. 그럼 이 얘기는 그 정도로 전자가 가볍다는 거야. 대체 얼마나? 전자의 질량이 제일 가벼우니까 1이라고 하잖아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전자보다 1836배가 무겁습니다. 너는 이거 생각을 해봐. 내 몸무게 50kg. 근데 나보다 1800배가 무거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상상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럼 그걸 상상하라는 거 아니야? 상상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어떻다는 거야?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는 전기로 따지면 똑같죠? 그런데 질량으로 따지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중성자는 얼마나 되니? 1838배입니다. 너네 내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다음 시간에 시험 봅니다. 그런데 이 숫자 정확하게 안 써도 돼요. 이거 1800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180배 이렇게 쓰는 건 안 돼요. 그럼 뭐야? 자, 전자는요 질량의 세계에서는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야. 머리카락 하나 빠졌다고 가벼워지지 않잖아요. 그게 전자의 느낌인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1이라고 하는 질량을 무시했잖아. 또 포인트 나옵니다.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주 조금 차이가 나죠. 이 질량 차이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 둘의 질량을 우리는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화학을 공부할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어떻다라고 공부를 한다고요? 같다라고 공부한다고요. 자, 그럼 여기 또 두 번째 포인트. 어머, 얘들아, 우리 양성자 질량하고요, 중성자 질량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좀 아까 했던 말, 야,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인 이유가 뭐니? 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나옵니다. 어떤 원자에 원자 번호가 있어요? 그럼 이 원자 번호는 뭘 가지고 원자 번호로 따지는 거니?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아까 민결이가 전자의 개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는 반만 맞는 거야. 왜냐하면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놈이 그놈일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전자는 너무 가볍죠. 그래서 이탈합니다. 원자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놈한테 뭔가 의무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물론 뭔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럼 원자 번호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아, 그럼 뭐야? 수소가 1번이니까 수소 너 양성자 하나구나. 그럼 여기 20번 칼슘. 아이쿠, 너는 양성자가 20개구나. 이런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이쿠,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오니? 조금 아까 했던 거? 아니, 그럼 뭐야?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걸 결정할 때는 전자는 무의미한 값이죠. 그러면 원자의 질량은 뭐로 결정하는 거니? 양성자와 중성자. 그래서 그 원자들의 그냥 질량이라고 안 하고 질량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량수 넘버야 무거운 양성
양성자의 개수와 무거운 중성자의 개수를 합해서 질량수라고 할 거거든요. 오, 그럼 뭐야? 질량수는 뭐니? 그거는요, 양성자 수랑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내가 그림 그린 거 어머나 양성자 2개다. 원자번호 2번 헬륨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표시하는 방법 나옵니다. 자, 내가 헬륨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여기다가 나 2번 이라는 걸 표시할 거야. 그럼 그 2번을 어디다 표시하는 거니? 자, 왼쪽 아래에 조그마한 숫자로 2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전세계 공통 나 2번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자 번호이면서 그가 갖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라는 거죠. 이건 엄청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럼 왼쪽 위에 있죠. 그 왼쪽 위에다가 4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뭘 나타내는 거니? 이거는 바로 질량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거 뭐야? 얘는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를 합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에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니? 자, 이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단소는요, 요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네들에게 묻죠. 얘네들 말이야. 다연아, 이렇게 써있네? 그럼 이 탄소가 갖고 있는 양성자 몇 개? 9자. 왜? 이게 양성자거든요. 그럼 중성자 몇 개? 9. 전자 몇 개? 9. 왜? 모든 원자는 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어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여기 있는 그 다음 질소 7번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14의 질량수를 갖고 있네요. 민결아. 자, 질소 양성자 몇 개? 7개. 중성자? 7개. 전자 몇 개? 7개. 9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봐봐. 어머, 이따 왔네? 아니, 헬륨도 그러더니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네? 근데 얘네들도 666이고 777이네? 헐! 다 그런가? 노노노.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왜 양성자와 중성자가 똑같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봐봐. 아까 내가 한 말. 양성자끼리 지금 막 졸라 막 싸우고 있는 거 하고 째려보고 있어.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졸라 싸울 때 말리는 친구의 개수는 최소 싸우는 놈이 2놈이면 싸움을 말리는 놈도 기본적으로 2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 6번이면 양성자가 6개죠. 6명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럼 말리는 놈 막 싸우지 말라고 6개 들어갔어. 그래서 중성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개수가 이게 맞아.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니? 싸우는 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말리는 놈은 같은 개수로는 말리기가 힘들어져요. 완전히 막 돗대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리는 개수, 즉 중성자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나트륨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봅니다. 지나. 자, 나트륨 양성자 이거 봤어? 몇 개? 중성자 12. 전자 몇 개? 9자 이렇게 됩니다. 어머 뭐야? 얘를 보니까 겨우 몇 개 많아졌어? 하나 많아졌죠. 그럼 이 얘기는 나트륨처럼 싸우는 놈이 양성자가 11개면 그들을 12개나 말려야 안정한 나트륨 원자 핵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하나만 많아지면 되나? 자, 조금 더 많아진 거 볼까요? 철은 Fe26번이고요. 56의 질량수를 갖습니다. 서연아, 자, 철, 얘 양성자 몇 개? 26. 중성자? 27. 너무 지지게 뭐야? 그냥 하나로 하나 더 하는 거야? 느낌! 자, 다시 이제 마음 다 잡고. 자, 이제 이거 봐. 어머, 이게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고, 이게 양성자구나. 네. 자, 이제 다시 왔어. 자, 양성자 몇 개라고? 30? 그치. 중성자 30. 맞습니다. 잘 대답해야지. 막 하나 풀었으면 안 돼.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전자 몇 개? 26. 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헐! 자, 봐봐. 철로 갔더니 말리는 놈이 4놈이나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럼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성자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금 있죠? 비싼 거. 비싼 거 금. 그럼 얘는 원자 번호 79번입니다. 그리고
197의 질량수를 갖고 있어요. 재원아. 아, 빼기 잘해야 된다. 아, 빼기 못하는데. 어머! 자, 양성자 몇 개? 79개. 그렇지. 중성자. 118. 오, 맞습니다. 108개. 네, 맞아. 108개. 나 이거 외워. 118. 네, 전자 몇 개? 79개. 굿자. 그럼 봐봐.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중성자와 양성자 1대1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럼 아까 했던 우라늄도 한번 해볼까요? 우라늄은요 원자 번호 92번입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에 질량수 235 한번 써볼까요? 자, 지인아, 얘 양성자 몇 개? 중성자는 143. 굿자. 엄청나죠. 전자는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몇 배 정도까지 늘어나니? 1.5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너네 생각해봐. 양성자가 핵안에서 92개가 막 지금 막 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핵은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라늄은 웬만하면 얘네들이 막 이렇게 깨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핵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선가 들어봤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양성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핵은 불안정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계에 이렇게 불안정한 놈은 존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바로 내가 우라늄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라늄까지 자연계에서 만들어진 원소입니다. 그럼 원자 번호 93번이 넘어갔어. 아까 118종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93번이 넘어간 친구들은 원래 자연계에는 없던 친구들입니다. 그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 거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소는 만드는 것도 있고 자연계에 있던 원소도 있다는 거죠. 자, 예전에 돌턴이라는 아저씨가 원소는 만들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턴 아저씨는 원자는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런 분열에 의해서 원자는 다른 원자로도 변하죠. 그리고 심지어 태양에서 수소가 졸라 많아! 걔가 뭘로 변하고 있대? 이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자는 다른 원자로 변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변하는 시기가 엄청나게 길다는 거죠. 야, 태양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데 막 그 시간이 졸라 빨라. 지구 멸망합니다. 우리 태양 없으면 지구 끝나는 거 알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했어. 그럼 thinking. 원자 번호 1번이 수소 생각해봐. 재원아. 네. 재원아. 야, 원자 번호 1번이 수소. 네. 양성자 몇 개야? 한 개. 자, 생각해봐. 그럼 양성자 하나면 싸우는 놈이 없지. 네. 중성자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있어요. 한 명이 한 명.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래서 중요한 거야. 양성자 하나인 수소는요. 싸우는 놈이 없죠. 그럼 싸움을 말릴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요. 어떻게 생겼니? 양성자 하나, 중성자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달랑 뭐밖에 없는 거야? 전자 하나만 있습니다. 어머나! 아니 그럼 봐봐. 우리도 분명히 원자를 구성하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바로 누구 때문에 틀린 거라고요? 수소 때문에 틀린 거라고요. 오케이?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 표시할 때는 원자 번호 1번 질량수도 얼마가 되는 거야? 1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소가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원소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이유는 가장 간단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머, 근데요. 아니, 중성자 있잖아요. 있을 필요는 없는데 붙으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바로 뭐니? 양성자 하나 옆에 살포시 중성자 하나가 붙어있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은 당연히 전자는 그대로 하나겠죠. 이 친구도 원자 번호
1번이기 때문에 얘도 수소 맞습니다. 그런데 질량수 하나 둘 위에다 뭐라고 써주면 돼?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너네 봐봐. 필요 없는 놈이 붙어있는 거고요. 이거는 필요 없는데 그냥 있는 거죠. 자 그럼 너네 봐봐. 아이고 이거 쓸데없이 붙어있는 거네. 그러니까 당연히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계에 요렇게 생긴 질량수가 1짜리 얘를 수소라고 부릅니다. 얘가 99.98%예요. 그럼 얘도 좀 있네요. 있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당연히 수소죠. 자, 질량수가 2니까 원래 수소의 몇 배의 질량을 갖고 있어? 2배의 질량을 갖고 있죠. 이런 걸 2배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를 우리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니?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말 되죠? 그런데 얘네 말이냐? 아니, 아이고 이거 부족하네. 양성자 하나에다가 중성자 하나 더 붙으면 안 되나요? 있어요, 여러분. 지랄하고 쓸데없다는데 자꾸 뭔가 막 붙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전자를 하나입니다. 아이고! 그럼 이거는 원자번호 1번이고 질량수가 3짜리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보다 몇 배가 무거워요? 3배가 무겁죠? 그럼 이 친구의 이름을 무슨 수소라고 부르면 되나요? 3배 무거운 수소? 과수소? 삼중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 수소에는 그냥 수소와 중수소와 삼중수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어머 근데 이상하다. 아유 얘네 봐봐. 아니 그러면 똑같은 수소인데 질량이 다르죠. 자 이렇게 같은 종류의 원자인데 질량이 달라. 그럼 얘네들은 뭔가를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야, 수소는 몇 종류가 있냐? 3종류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같은 종류의 원소잖아요? 같은 동자로 시작하는 단어. 동위원소. 어디서 가 들어본 거 같죠? 밑에서. 밑에. 진짜? 이거 중2 때 안 나와요? 중2 때 나와? 동료 안 나왔어. 진짜요? 요즘은 애들을 너무 바보로 가르치는 것 같아. 고등학교 때 몰아서.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좀 시간 여유 좀 있을 때 이런 거 좀 가르치고 좋은데 왜냐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자, 수소는 3가지의 질량이 다른 애가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 거니? 수소는 3가지의 동위원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름이 동위원소라고 붙었니? 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동자는 같을 동입니다. 그럼 이 위자는 너네 한자 좀 아나요? 이런 위자 아나요? 아니구나. 자리 위. 위치. 야 각각의 위치에 가서 앉아주세요. 할 때 그 위자 있죠. 바로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라는 뜻이야. 그럼 어떤 같은 자리? 주기율표. 자 그러니까 질량수가 1자리도 내 자리 여기. 질량수가 2자리도 나도 여기. 3자리도 나도 여기. 주기율표에서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원소. 이런 뜻으로 언어적으로 그렇게 붙인 거야. 그런데 이 동위원소가 그래 언어는 그래 그 우리는 그것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왜 같은 자리에 있니? 원자 번호가 같으니까. 그런데 왜 이름을 동위원소라고 붙였니? 걔네들은 질량이 다르니까. 그게 동위원소를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로 정의입니다. 자, 동위원소는 뭐는 똑같고요. 원자의 번호는 같아요. 원자 번호는 같지만 바로 뭐가 다르다고요? 질량이 다른 원소. 그러면 동위원소는 수소만 있나요? No. 모든 원소가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수소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실제 통합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동위원소가 바로 뭐냐면 수소와 헬륨이에요. 왜냐면 얘네들 이제 뭐 양성자, 중성자가 4개 없잖아. 그래서 맨날 나옵니다. 그렇다면 2번. 자,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이 달라. 이제 말 바꾸기 하는 거야. 조그맣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 바꾸기 그대로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 수잖아. 그럼 얘를 그대로 바꾸는 거야. 양성자 수를 갖지만.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뭐가 다르니? 동위원소 그림으로 수소로 딱 봤더니 이들은 딱 봐도
중성자 개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뭐라고 부를 거니? 원자 번호는 양성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양성자 수는 같지만 바로 무엇의 개수가 다르다고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원소. 헐, 그럼 뭐야? 이걸 입자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야, 동위원소가 뭐야? 다 똑같은데 중성자 수만 달라. 이게 바로 동위원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실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얘네들을 이렇게 막 다 뿔말을 안 써줘요. 이렇게 뿔말을 안 써주고 이렇게 그냥 색깔로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야, 빨간 게 양성자야? 하얀 게 양성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아? 자, 근데 아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모든 원자는 중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 핵이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 거잖아. 전자가 하나면 100% 양성자도 몇 개여야 된다는 거야. 하나. 이렇게 골라내는 거야.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어머,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얘가 같으니까 이 놈이 양성자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아이코, 그럼 동위원소는 이랬어. 그런데 봐. 동위원소는 조금 아까 중성자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성자만 다르다는 건 짠! 전자 개수도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자, 한번 모두 똑같다고요? 전자가 똑같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쓰는 거니? 자, 우리가 이제 너희들 화학을 배우러 왔잖아. 그러면 이런 거나? 화학에는 도대체 뭘 배우는 거지? 대체 화학은 뭘 배우는 걸까? 그럼 너희는 원자야! 막 이런단 말이야. 이온이야! 이런 걸 다 외우는 게 이제 너네들이 지금까지 아는 화학이야. 그럼 진짜로 우리 대학에 가서 화학을 배우잖아요? 그럼 화학의 대부분은 뭐를 다루는 거냐면 전자를 다룹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 전자가 어떻게 이동할 건지 내가 이렇게 만졌어. 이 안에서 전자 좀 난리 났어요. 안 보이죠? 난리 났습니다. 그럼 이 전자가 빠져나갈 건지 들어올 건지 하나가 나갈 건지 두 개가 나갈 건지 그런 걸 예측하는 학문이 화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학은 전자를 다루는 학문이요. 이게 바로 화학이야. 누가 그럼 물을 미리 얻겠지. 야, 화학은 도대체 뭐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안 물어, 아무도 안 물어. 그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 전자의 이동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바로 화학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뭐야,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예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예측을 하려면 뭔가 좀 아는 게 있어야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뭘 쓸 거니? 전자수는 같지만 이런 거를 말을 바꿔서 쓸 거야. 그럼 전자는 결국은 화학에서 다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성질이 같은 거냐면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같은 원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화학의 반대말, 우리 화학하면 이제 겁나 싫어하는 물리도 나오잖아요. 우리 여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물리 싫어하는데 물리 재밌어요. 공부해보면 물리적 성질은 다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물론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나와요. 도대체 물리적 성질이 뭐야? 이렇게 하면 물리적 성질은요 숫자로 표현되는 성질이 물리적 성질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질량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뭐야? 우리 땡거리는 키가 되게 작네. 이렇게 얘기하는 수치로 표현하는 게 물리적 성질인 거야. 그 화학적 성질은 아까 이제 우리 수소 이런 거 나오잖아. 수소에 이런 숫자도 있죠. 뭐야 이거? 야, 질량이 1, 2, 3이야. 이런 것들은 물리적 성질인 거야. 그런데 화학적 성질은 바로 뭐니? 수소는 폭발해.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화학적 성질.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은 너네들이 절대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동위원소.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던 것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등학교 과정이 다 추가돼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쭉 몇 타임은 계속 너네들이 알고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더 뭔가가 추가되죠. 특히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은요. 오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화학을 배울 때 항상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안다는 전제 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안다는 전제가 되려면 우리 뇌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잠시 해보잖아요. 잠시 한번 펴보세요. 오, 죄송합니다. 자, 잠시. 아니, 짧은 다리로 많이 보네. 자, 잠시 있죠, 잠시. 초록색 간자 하나 띄어져 있죠. 그게 잠시예요. 자, 짠! 잠시 맨 첫 번째 펴면 거기 오늘 배운 거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아우, 아이고 다 아는 거다. 자, 이거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봐봐. 거기 번호 매겨져 있죠? 2번부터 어디까지냐면 9번까지. 자, 3페이지 9번까지. 이거 채우셔가지고 찍어서 나의 번호는 책 맨 앞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죠? 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우리 단톡방 하나 팔까요? 네. 그래요. 니네 단톡방 없냐? 네. 야, 없구나. 제가 하나 파요? 네, 좋아요. 제가 하나 파가지고, 그게 더 힘든데? 다 입력해야 되잖아. 여하튼, 그래요. 내가 좀 이따 팔게요. 파가지고, 거기다가 올리세요. 아, 쌤, 그럼 저희 반 이름 어떻게 해요? 반 이름, 자, 무슨 반으로 한번 할까요? 얘들아, 빨리 머리 좀 써봐. 양념반으로 하니까 괜찮아. 얼굴이 반반. 얼굴이 반반. 아, 옛날에. 이렇게 하고 생각하라고 못하잖아. 그, 자, 이제 진짜 못난이 반으로 올라갑니다. 과학 교과서 받은 사람. 교과. 과학 기말 100인 사람. 너. 그럼 너가 정해. 나 기말 100 나줘. 너희 둘이 정해. 100점도 있어? 기말은 100이 아니라. 화학이 기말고사 범위지. 중간 100 손들어봐. 중간은 100. 저요. 아, 잘하고 싶었어. 잘하고 싶었어. 100점 넘는 사람들이야?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자, 우리 2학기 때 100점 맞아보자. 저 기말 100 될 것 같아. 기말 100. 왜 안 돼? 자신을 가져. 기말 몇 점? 자, 기말 몇이야? 반 이름은 이따가 단톡에다가 알려주세요. 틀렸으면 자. 내가 정해. 나 2개 틀렸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채워서 찍어서 보내시는데 보낸 걸 끝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네. 저기 나를 보는 시간을 길게 하고 싶지 않으면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올릴 거니까 볼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